네, 사경원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본적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OLA, 우선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엑셀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말씀드렸고요. OLAP에 대한 부분과 전년 대비 증감률을 계산하고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OLTP를 통해서 정리하고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모델링을 통해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기타 등등 요약하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부분에서 근데 기본적으로 결과표를 내보내기 하는 거하고 간단한 시각화 실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저와 함께 한번 하실 건데, 저는 다음과 같이 저희 회사하고 그다음에 텍스트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한번 똑같이 다시 한번 만들어 보죠. 네. 자, 제가 새로운 페이지 하나 만들었고요. 새로운 페이지 만들었고, 제가 이번에는 003 선그래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선그래프라고 표현할 거고요. 제가 회사 로고 집어넣겠습니다. 삽입, 해당되는 이미지에서 저희 회사 로고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텍스트를 집어넣겠습니다. 삽입에 가셔서 텍스트 상자, 다시 삽입에 가시게 되면 이미지가 있고요. 그럼 텍스트 상자가 있습니다. 텍스트 상자에 가셔서 제가 타이어 전년 관련 보고서, 네, 타이어 관련 보고서라고 명칭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44포인트 정도, 그 다음에 가운데 정렬, 네, 그 다음에 얘를 가운데에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구들은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되겠죠. 저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증감률 분석 보고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 부분 슬라이서를 연동을 시킬 거고요. 오른쪽은 목차라고 해서 인덱스를 왔다 갔다 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제가 여기다가 선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렬하고 선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OLTP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다시요. OLTP를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OLTP 가지고 진행하실 텐데 우선은 행렬에 가지고 진행을 해보죠. 시각화해서 행렬을 선택하겠습니다. 행렬을 선택해서 제가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천천히요. OLTP를 가지고 진행할 거예요. 자, OLAP로 되어 있으면 연간을 여기다 넣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연도라는 것을 넣기 위해서 OLTP로 만들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품목과 분류 갖다 놓고, 그 다음 열에는 연도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값에다가는 연평균 전년 대비 증감률의 결과치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아래쪽으로 내시면 크게 아래까지 내용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자잘하게 조금 정리를 하고 가죠. 가운데에 가셔서 제가 요 값을 말합니다. 값을 조금 크게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값을 좀 크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고요. 배경색이나 다른 줄바꿈, 그 다음에 옵션 같은 걸 보시게 되면 행으로 변환, 이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음 열머리라는 것은 위에 여기 열머리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열머리의 옵션 너비를 자동적으로 조정할 거냐, 내가 설정할 거냐, 이렇게 설정할 거냐, 아니면 자동적으로 할 거냐, 이것을 선택하실 수가 있겠네요. 다음은 행머리입니다. 행머리도 해당되는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텍스트의 색상이나 배경, 맞춤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수 있겠네요. 자, 옵션을 보시게 되면 계단형, 현재는 계단형이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해당 부분을 아래쪽으로 이렇게 살펴보게끔 되어 있고요. 얘를 해제하시게 되면 오른쪽으로 변수들이 생성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네요. 자, 행소개, 열소개 같은 거는 행소개, 열소개 해당되는 합계를 구할 거냐, 여러 가지 내용들을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총합계의 부분들,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간단한 내용은 이 정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우선은 얘를
내보내기를 먼저 하고요. 내보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해당된 특성 열에 대해서 편집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얘를 내보내기를 해야 되는데요. 내보내기를 하고 싶으시면 선택하시고 점점점 선택하신 다음에 데이터 내보내기 하시면 됩니다. 데이터 내보내기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얘가 CSV로 저장이 됩니다. 다들 기본적으로 하고요. CSV로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시면 이 자료가 어떻게 저장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V로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SV를 여시면 얘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OLTP 구조로 해당되는 부분에서 데이터를 표 형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OLTP로 이렇게 바뀌어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목과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표 결과치를 간단하게 내보내기를 하시게 되면 OLTP 구조로 내보내기가 된다 라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을 조금씩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는데 이 오른쪽에 보시면 얘는 표이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인 옵션은 나타나지 않고요. 네, 시각적 개체에서 조금 더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열합계나 행합계 같은 거는, 총합계 같은 거는 표현하셔도 되겠죠. 이게 행합계, 열합계 이런 것들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쵸? 네. 그 다음에 총합계 같은 것도 이 오른쪽 왼쪽을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특정 열을 보시게 되면 해당되는 부분에서 계열에 해당되는 부분에 네이밍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표현을 하실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것은 셀의 요소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셀의 요소가 되는데요. 해당되는 적용하는 것은 전년 대비 증감률이었죠. 전년 대비 증감률이었고요. 우선은 제가 데이터 막대부터 한번 볼까요? 데이터 막대를 딱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부분에서 음수는 왼쪽으로, 그 다음에 양수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데이터 막대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글꼴색을 한번 보실 건데요. 글꼴색을 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얘가 색깔별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우선 글꼴색 요거 한번 볼까요? 딱 선택을 하시면 그라데이션으로 할 거냐, 그래서 그라데이션 할 거냐, 규칙을 할 거냐 라고 나오시는데, 저는 일정한 규칙으로 하겠습니다. 규칙이라는 것은 제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는 중간 단계, 그리고 1% 이상은 조금 빨간색 계통,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파란색 계통으로 아마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진행할 거고요. 제가 작은 값은 제가 퍼센트가 아니라 숫자로 넣을 거예요. 퍼센트로 하지 마시고 직접 숫자로 넣으세요. 제가 마이너스 1000까지가 100분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000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10%니까 1%니까 0.01까지가 되겠죠. 다시요. 0.01까지가 제가 파란색 계통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얘를 파란색 계통으로 표현할 거고요. 새로운 규칙, 그리고 마이너스 0.01부터 0.01까지 상위, 그러니까 플러스 10%까지 얘도 모두 숫자로 놓을 거고요. 얘는 일반적으로 그냥 검정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검정색. 그 다음에 새 규칙 같은 경우는 제가 해당하는 부분이 플러스 0.01부터 끝나는 점도 그냥 1000이라고 넣겠습니다. 좀 여유있게 넣을 거예요. 얘도 다 숫자로 넣겠습니다. 숫자. 그리고 얘를 빨간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얘를 빨간색 적색으로 표현하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계신데, 요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퍼센트로 돼 있었네요. 퍼센트가 아니라 숫자로 넣으셔야 되겠죠. 여기 퍼센트가 아니라 숫자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당되는 숫자가 다음 것처럼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파란색은 음수, 빨간색은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로 하셔도 되겠죠. 반대로 하셔도 되실 것 같은데, 제가 작은 거는 빨간색을 놓죠. 작은 색은 빨간색, 높은 것을 파란색으로, 높은 색을, 양수는 파란색으로 가장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럼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 있는데 총합계는 배경이 안 되더라고요. 총합계 같은 경우는 현재는 잘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네, 해당 부분은 그래서 해당되는 실제 값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다라는 점 한번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이건 조금 늘려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소수점을 조금 조절하시는 방법은 데이터 보기에 가셔서 해당되는 OLTP, 반드시 OLTP의 부분에 가셔서 해당되는 OLTP죠. OLTP의 이 값들을 요거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를 조정하시면 첫째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직접 선택하셔도 바뀌면 될 거예요. 바뀌셔도 해당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다음은 제가 이번에 선그래프가 아니라 여기를 행렬표라고 바꿔야 되겠네요. 행렬표. 행렬표라고 바꿀게요. 네, 행렬표로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선택하시고 제가 가운데에 놓고 이번에는 셀 요소로 가셔서 이번에는 아이콘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콘을 활성화시키고 요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제가 규칙으로 넣을 거예요. 규칙으로. 그리고 퍼센트가 아니라 값으로 넣을 겁니다. 다시 퍼센트가 아니라 실제 값으로 넣을 겁니다. 실제 값. 그래도 아까처럼 마이너스 1000 그리고 마이너스 0.01까지 0.01까지를 제가 규칙을 바꿀 건데 규칙을 제가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요걸로 바꾸겠습니다. 아래쪽 위쪽 나오시는데 다시 한번요. 최소 얘를 값으로 바꿀 거예요. 값 숫자 먼저 아이콘을 바꾸고 하시는 게 좋은데 아이콘은 기본적으로 요거 아니면 여기 세목한 3개로 되어 있는 요거 아니면 요거 정도가 적당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요 방법을 아까 보여드렸던 요걸로 낮다 높다를 진행할 건데 모두 숫자로 진행할 거고요. 작은 거는 마이너스 100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1까지 그 다음에 얘도 값으로 바꿀 겁니다. 숫자로. 그리고 마이너스 0.01부터 그러니까 1%죠. 1% 0.01까지는 평상시를 유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0.01부터 해당되는 퍼센트가 아니라 값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1000까지 넣겠습니다. 여유있게 좀 1000까지 넣고 숫자로 되어 있고 확인을 눌러봅니다. 확인을 딱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처럼 표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다음과처럼 해당 부분을 방향을 보실 수 있는데 이 아이콘의 결과를 얘를 여기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 왼쪽에 놓을 거냐 데이터 오른쪽에 놓을 거냐 그 다음에 아이콘을 가운데에 놓을 거냐 중간에 놓으시게 되면 제가 오른쪽으로 표현하실 수 있겠죠. 오른쪽에 해당 부분에 오른쪽에 그리고 가운데에 이렇게 표기를 해서서 방향성이 어디인지 확실하게 보실 수 있는 아이콘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내보내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이콘까지 들어가는지는 저도 한 번도 안 해봐서 아이콘까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옵션에 가셔서 데이터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CSV가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죠. 아이콘은 나가지 않네요. 네, 아이콘은 결과치는 아웃풋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점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해당 부분 다음과처럼 행렬표를 가지고 간단하게 편집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선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한 선그래프를 그리고 예측도 한번 하는 방법 설명드려 볼게요. 자, 얘를 그냥 복제 뜰게요. 복제 하시고 제가 선그래프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선그래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그래프로 그리는 이유는 우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를 보기 위해서 제가 선그래프를 표현할 겁니다. 따라서 자료의 추세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선 그래프를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 선 그래프. 네. 그래서 제가 OLTP로 진행을 할 건데요. OLTP 선택. OLTP. 그 다음에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연도를 X축에다가 갖다 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Y축에다가는 데이터를 갖다 놓겠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시면 해당되는 연평균 성장률이죠. 연평균 성장률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치를 연도별로 따라서 살펴보고 계십니다. 자, 다음과 같처럼 해당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고요. 얘를 또 아래쪽으로 내리시게 되면 현재는 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품목도 하나밖에 전체가 되기 때문에 안 나오는데, 제가 여기 있는 이 슬라이서를 선택을 해서 이 슬라이서를 다른 페이지에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네, 다른 페이지에 모두 연동을 시켜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고요. 자, 얘를 OLTP에서 다시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품목. 그래서 보기에 가셔서 슬라이서 동기와 나머지를 모두 연동을 시키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행렬표에도 모두 연동을 시킬 거고요. 네, 그러면 선 그래프에 다음 같은 결과치가 나오실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승용차 타이어만 선택하겠다. 그러면 승용차 타이어 결과치가만 나올 거고, 사업체만 선택하겠다. 그럼 사업체 수의 결과치를 다음과처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컨트롤 누르시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얘를 결합해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되고 있음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만약에 연도가 없으면 해당 부분이 잘려서 두 개의 연도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승용차 타이어를 가지고 할 건데, 제가 사업체 수가 아니라 생산액을 가지고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변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예측 정도도 한번 보고, 평균선도 한번 그려보고, 이런 것들을 한번 보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먼저 선택하시고 시각화에서 제가 해당되는 맨 오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맨 오른쪽. 그렇게 되면은 얘가 실제 숫자로 되어 있으면, 다시요, 시간적인 흐름이 있거나 인덱스로 되어 있으면, 즉 1, 2, 3, 4, 5, 6, 7, 8로 되어 있으면, 숫자적으로 연속적으로 붙어 있으면 얘가 해당되는 예측이라는 값이 산출이 됩니다. 이와 같처럼 해당되는 예측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데, 이 예측 기법은 그렇게 썩 좋은 기법은 아니에요. 네, 썩 좋은 예측 기법은 아니라는 점 말씀 좀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추세선, 상수선, 이런 값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추세선을 넣을 거냐 그러면 추세가 어느 정도를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고요. 전반적인 흐름을 보는 거죠. 파선을 볼 거냐 아니면 실선으로 볼 거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타일에 따라서 바꾸시면 됩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최소선을 선택하시게 되면, 선하면 최소의 값, 그 다음에 최대의 값을 따로따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대 최소값은 그렇게 많이 표현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최대 최소값은 그렇게까지 많이 표현하지는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평균선을 많이 그리십니다. 평균선을 그리시게 되면 평균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실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선에다가 빨간색으로 표현하실 수도 있죠. 선에 대한 빨간색, 그 다음에 투명도를 하지 않겠다, 하겠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 데이터 네이블은 이 값에 대한 네이블을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해당되는 크기, 크기는 잘 안 되네요. 예, 해당 부분에 표기를 하실 수가 있게 되네요. 자, 다음입니다. 이번에는 상수선을 나오는데, 이제 X의 상수선을 넣을 거예요. 다 Y축의 상수선이죠. 다시 뭐라고요? Y축의 상수선을 넣을 건데, 상수선을 값을 직접 넣으셔도 됩니다. 0이라고 넣으셔도 되고, 만약에 0.5 넣으셔도 해당 부분에 50%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내가 실제 입력값을 넣겠다, 0이 어디인지를 보겠다 라는 분들은 이렇게 표기를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파선이 아니라 제가 실선으로 놓게 되면 얘가 0이 되는 거죠. 0. 0은 전년 대비 증감률에서 기준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게 되겠네요. X축, Y축.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되는 표식 같은 거는 요 가운데에서 표식 같은 걸 이렇게 가운데를 표식을 표시할 수 있고요.
네이블을 표현하시면 값이 표현이 됩니다. 데이터의 네이블, 계열의 네이블. 근데 해당되는 이 변수명에 대한 내용들은 안 들어가더라고. 값만 표현되지. 그게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처럼 해당되는 이 옵션 창을 통해서 예측값이나 해당하는 결과치를 산출하실 수가 있고, 예측을 딱 선택을 하시게 되면 예측의 범위도 조정하실 수 있어요. 예측의 범위는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2단계 정도 예측을 하겠다. 그 다음에 계절성은 포함시킬 거냐 아닐 거냐. 근데 연간 자료이기 때문에 예측은 정확한 예측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실내 대역 같은 경우는 채우기로 할 거냐 꺾은 선을 놓을 거냐 이런 것들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예측 결과를 제가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치를 내보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 그 다음에 내보내기 하시게 되면 데이터에다가 요 결과치가 나오네요. 딱 하시게 되면 결과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요? 보시게 되면 얘가 실제 관측값을 말하는 것이고요. 실제 관측값.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예측값, 그 다음에 해당되는 얘가 예측값, 얘가 하한값일 거예요. 얘가 하한값, 얘가 상한값. 이게 하한값이네요. 얘가 하한값, 얘가 상한값. 상한값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문자형으로 분석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숫자형으로 표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되는 부분에서 얘가 예측값을 말하는 거죠. 다음 연도 예측값 등을 아웃풋으로 산출한다 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예측값을 가지고 또 실제 값과의 차이점을 계속 비교할 수 있는 기법들도 계속적으로 발전되고 있으시니까 이런 것들 한번 좀 참고하시면 되지 않으실까 싶네요. 자, 이 페이지 얘는 지워버릴 거고요. 네, 저도 얘를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001 OLTP OLAP 002 OLTP 네, 행렬편 선그래프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좀 더 세밀한 정리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해보셔야 되고요. 다양한 기법 등을 좀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선그래프를 그리고 평균선을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산점도를 그린거나 그런 경우들도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이와 같이처럼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저와 함께 전년 대비 증감률의 데이터만 가지고 기본적인 보고서를 작성하고 예측도 한번 만들어보고 내보내기, 그 다음 시각화 실습도 한번 살펴봐 드려봤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는 해당되는 책갈피, 그러니까 이동을 통해서 이동되는 책갈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